긴급 경고. 최근 한국의 대형 병원들에서 노인들의 신장 관련 응급 환자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원인이 술이나 약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흔하게 섭취하는 과일 접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며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과일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은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과일은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에 좋다고 믿는 대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손발이 붓기 시작하고 밤에 숨쉬기가 어려워지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신장 기능이 확연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일 한 조각을 먹자마자 즉시 위험에 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점은 이러한 실수가 조용히 매일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필터와 같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긴 하지만 더 느리고 더 약하며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칼륨, 너무 많은 수분 또는 너무 많은 당분을 장기간 처리해야 할 때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지쳐버립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폐에 물이 차서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약물, 검사, 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60세 이후에는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은 과일들이 있다고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과일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극단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을 명확히 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왜 같은 종류의 과일을 젊은 사람이 먹으면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월에 따라 우리의 몸이 변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과일의 정체를 밝히고 올바른 시기와 적절한 양으로 섭취했을 때 더 안전한 4가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 무심코 예전 습관대로 과일을 드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가족 중 이상이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정말 주의에 깊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곧 언급할 과일들 중 적어도 한 종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나 지인의 냉장고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조금 더 일찍 이해하고 조금 더 일찍 변화를 준다면 여러분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응급 상황을 완전히 피하고 매일 더 가볍고 평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제가 값비싼 약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또는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간단히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의해야 할 4가지 과일. 이제 한국의 어르신들이 매우 자주 드시는 4가지 과일에 대해 차례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구하기 매우 쉽고 일상 식단에서 아주 익숙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과일은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감입니다. 한국에서 감은 가을,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먹으면 피를 보충하고 몸에 좋다는 생각과 연결된 과일입니다. 저는 감이 제철일 때 거의 매일 감을 드시거나 때로는 시원하게 드시려고 저녁에 드신다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은 감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고 수분도 많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신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칼륨량이 걸러져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신장의 여하 기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칼륨은 즉각적으로 명확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혈액 속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그날 저녁 입이 마르고 몸이 피곤해서 저녁 식사 후 감을 드셨습니다. 자정무렵 그는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그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높게 나왔고 폐에 수분이 축적된 징후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셨는지 여쭈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감만 먹었을 뿐인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대한 가장 흔한 실수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특히 저녁에 잘못된 시점에 섭취할 경우 적은 양이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잘못된 때에 먹는 것은 적은 양은 안전하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C를 보충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아침 키위를 드십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 기분 좋은 신맛 뒤에는 결코 낫지 않은 양의 칼륨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개만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2-3개를 한꺼번에 껍질을 벗기거나 요구르트에 잘라 섞어 드시는데 그것이 장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위험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현재 흔히 사용되는 많은 혈압약들은 혈중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을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키위를 먹으면 과일과 약에서 오는 칼륨량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노인의 신장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점차 축적되어 소리 없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고 심장이 빨리 뛰며 팔다리가 약해졌다고 호소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면 익숙한 대답은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키위를 먹었어요. 소화에 좋은 모든 과일이 신장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키위는 이러한 혼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지만 경고 목록에 거의 오르지 않는 한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부드러워 씻기 쉬워 노인들에게 매우 적합분들은 바나나를 먹으면 쥐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사실은 바나나가 칼륨이 풍부한 과일 그룹 중 최상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바나나의 칼륨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바로 이 칼륨의 양이 뒤나는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68세 된 할머니 한 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밤에 쥐가 자주 나서 매일 아침 바나나 1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쥐나는 증상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졌고 불안감과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까지 동반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중 칼륨 농도가 안전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하자 쥐나는 증상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식품으로 치료하려고 애쓰는 증상이 있지만
바로 그 식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류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특정 과일이 아니라 바로 주스입니다. 사과 주스, 포도주, 오렌지 주스, 배주스 등 많은 어르신들이 마시기 쉽고 흡수가 빠르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여 주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착즙 과정 자체가 과일의 자연적인 안전 구조를 파괴합니다. 착즙을 하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과 칼륨이 농축됩니다. 신장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혈액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칼륨과 당분에 직면해야 합니다. 사과 한 알을 먹는 것과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흡수 과정을 늦춰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피가 더 끈적해지며 신장을 통과하는 혈류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역과 압력을 증가시켜 신장 손상을 더 빠르게 일으키는데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신장 기능이 확연히 나빠진 경우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핵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방식, 먹는 시점, 그리고 우리의 신장 상태야말로 과일이 약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될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으라고 어떤 것들을 먹지만 60세 이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좋다는 것들이 신장을 위험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 이해하기. 이쯤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이걸 먹어도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뀐 것은 과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바뀐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의 신장은 샘물 필터 기계와 같습니다.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기계는 빠르고 깨끗하게 처리하며 전혀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신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기계와 같습니다. 내부에는 찌꺼기가 쌓여 있고 속도가 느려졌으며 처리 능력이 훨씬 약해져 있습니다. 같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은 걸러낼 수 있지만 노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운 점은 노화된 신장이 가진 세 가지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과일이 무심코 그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칼륨입니다. 혈액에 축적되면 칼륨은 아무런 예고 없이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은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하면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정체되어 부종과 호흡 곤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빠른 흡수 당분입니다. 당분이 갑자기 증가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신장으로의 혈류가 어려워져 신장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문제는 신장이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초기 신의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살짝 부어 있거나 밤에 쥐가 자주 나거나 과일을 먹은 후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또는 심장이 가끔 빨리 뛰고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현재 신장 상태에 맞지 않는 과일을 섭취하고 있다는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이상에게 권장되는 4가지 과일. 신장에 해로울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 시작할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결국 60세 이상은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처음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방식, 올바른 사람,
올바른 양으로 섭취한다면 신장에 더 안전하고 심지어 이로울 수 있는 과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섭취한다면 신장에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며 나이에 따른 쇠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류는 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가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혈당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꺼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딸기는 신장에 비교적 안전한 과일군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딸기의 칼륨 함량이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요소인 체내의 경미한 염증 상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0대 은퇴 교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가벼운 부종을 겪은 후 과일 먹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식단을 재조정하여 매일 낮 시간에 소량의 딸기만 섭취하도록 했을 때 그분의 피로감과 아침 부종 상태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딸기는 이미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었거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한 과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너무 달아서 노인들에게 좋지 않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인애플의 가치는 단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을 때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파인애플을 적당량 섭취하면 몸이 그 단백질을 더 쉽게 처리하도록 도와주어 간접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바나나 키위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는 식사 후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하시는 인천의 70세 남자 어르신에게 주스 대신 점심 식사 후에 신선한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시도록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인애플은 설탕에 절인 통조림 파인애플을 사용하지 않고 생으로만 먹어야 하며 공복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가 약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도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체리입니다. 한국에서 체리는 항상 저렴하지는 않지만 관절 문제나 요산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주목할 만한 과일입니다. 체리에는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간 축적될 경우 신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요산 배출을 돕습니다. 저는 발가락 관절 통증이 잦고 걷기가 힘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식단을 조절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 소량의 체리를 섭취하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자 그분의 관절 통증 상태가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신장에는 적당량을 섭취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면 체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한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고칼륨 혈증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류는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배입니다. 배는 오랫동안 시원하고 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배가 다른 많은 과일보다 심장에 더 적합한 이유는 수용성 식이 섬유 함량이 높아 당분과 수분의 흡수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신장은 처리할 시간을 더 벌게 되어 짧은 시간 동안 압력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목마름이나 소결 느낌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밤에 목이 자주 말랐지만 부종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대구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낮에 소량의 배를 섭취하자 갈증이 줄고 밤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배 역시 특히 저녁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신장이 약할 경우 배에 있는 수분량이 여전히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일도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신장의 적 또한 아닙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우리 몸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그리고 배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적당량을 섭취하며 하루 중 올바른 시간을 선택한다면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신부전이 심각하거나 많은 약을 복용 중이거나 과거에 혈중 칼륨 문제, 고칼륨 혈증가 있었다면 이러한 안전한 과일조차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보호를 위한 5가지 원칙.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정말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과일조차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이점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일 스스로가 그것이 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신체 어떤 상황에서 먹는지 말입니다. 저는 올바른 종류의 과일을 선택했지만 잘못된 시점에 먹거나 과도하게 섭취하여 신장이 여전히 피곤하고 부종이 줄지 않으며 몸이 항상 무겁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할 5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점입니다. 과일은 공복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며 늦은 저녁에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비어 있을 때 과일이 몸에 매우 빠르게 들어가면 과일 속의 당분과 물질들이 갑자기 흡수되어 신장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저녁에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신장이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먹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장에 이미 음식이 있어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며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분이나 칼륨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보는 2가지 가장 흔한 실수는 잠에서 깨자마자 과일을 먹는 것과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2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 적절한 양은 한 번 먹을 때 작은 주먹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습관을 유지하며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므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모든 과잉 섭취량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연령대의 과일은 저용량의 보약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적정량을 사용하면 이롭지만 과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과일은 주 식사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통제된 방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3번째 원칙은 저녁에 과일 섭취를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밤은 신체, 특히 신장이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에 과일을 드신다면 특히 수분이 많은 종류일 경우 신장은 몸에 들어오는 수분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우며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흔합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과일 먹는 습관만 버리고 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진 분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4번째 원칙은 과일을 우유 요구르트와 함께 먹지 않고 약 복용 시간에 가깝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더 영양가가 높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합이 소화 과정을 느리고 무겁게 만들어 위장이 더 많이 활동하게 하고 이는 신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 조절제와 관련하여 과일의 일부 성분이 약물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원했던 것보다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각각의 일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약 복용 시점과 최소한 1~2시간 거리를 두고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꼭꼭 씹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가 약하거나 과일이 부드럽다고 생각하여 많이 씹지 않고 빨리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잘 씹지 않으면 위장이 더 힘겹게 일해야 하며 혈액량이 위장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신장을 포함한 다른 장기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꼭꼭 씹으면 흡수 과정이 더 천천히 일어나고 몸이 단계를 밟아 처리하며 신장이 부드럽게 일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는 합리적인 하루 과일 섭취의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딸기 몇 날이나 작은 배 한 조각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원하신다면 매우 소량의 파인애플이나 체리를 추가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부터는 신장이 완전히 쉴 수 있도록 과일도 주스도 드시지 마세요. 이 원칙들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인 신장 건강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주의 사항과 실제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멈추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원칙들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과일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그 그룹에 속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신부전이 심각한 단계이거나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했다는 말을 들었거나 또는 고칼륨 혈증이 있었던 분이라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과일조차도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투석 중이거나 특별한 약물을 사용 중인 분들은 이 영상에만 의존하여 임의로 식단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일을 약처럼 취급하여 구체적인 의학적 지침에 따라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존중해야 할 한계를 명확히 말씀드린 후 저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일은 건강의 적이 아니며 신장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원인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수준으로 적용할 때 과일 섭취 방식을 조절하는 것은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우 명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도 과학을 초월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신체가 스스로 안정화될 기회를 갖게 하는 결과입니다. 경양과학은 노인의 경우 너무 많은 칼륨 섭취,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물 마시기 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과 같은 장기간 과부하를 유발하는 요소들만 줄여도 신장의 역과 기능이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장은 특별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능력 내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점을 이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이 아닌 바로 일상생활 습관을 통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씨는 69세로 경기도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다리가 심하게 붓고 피부가 팽팽했으며 매일 아침 신발을 신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걷는 것도 그분을 지치게 하고 숨을 헐떡이게 했습니다. 그는 곧 병원과 기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약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열어 매일 드시고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쥐가 자주 나서 거의 매일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그는 주스를 끊고 바나나 섭취를 중단했으며 낮시간에만 소량의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장이 쉴 수 있도록 저녁에는 과일을 먹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약 3개월 후 다리의 부종 상태가 확연히 줄었고 아침에 신발 신기가 더 쉬워졌으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지표들이 더 안정화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몸에 의해 발목 잡히지 않는 사람의 매우 진실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부담을 줄인 결과입니다. 다른 사례로 72세의 김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녁에 수박을 먹고 심한 부종을 겪은 후 할머니는 과일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식단에서 거의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먹고 싶으면서도 먹고 라면에 다시 부을까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다시 지침을 받은 후 할머니는 낮 시간에 소량의 배만 섭취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며 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에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수면도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라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김할머니가 생각을 바꾼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예습관이나 소문에 따라 먹지 않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허황된 희망을 주거나 거창한 것을 약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한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건강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덕분에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냉장고에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로부터 주도적으로 변화를 줄 때 신장은 부담을 덜고 몸은 더 안정되며 남은 인생은 조금씩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결론과 당부의 말씀. 이제 마치기 전에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앞으로의 건강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건강은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서는 날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결정되며 바로 여러분의 익숙한 부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사오는 것, 냉장고에 넣어 두는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먹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신장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장은 신체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며 조기의 경보를 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신장이 너무 많은 칼륨, 너무 많은 수분 또는 너무 많은 당분을 장기간 받아들여야 할 때,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여가 능력이 훨씬 더 빠르게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년 축적됩니다. 그리고 몸이 명확한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신장은 이미 오래전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를 바꾸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더 적합한 음식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올바른 시점에 올바른 양을 섭취하면 신장은 더 많이 쉴 수 있고 몸은 더 가벼워지며 부종, 피로 또는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위험은 명확하게 늦춰질 것입니다. 많은 영양 연구들은 합리적인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신장 기능이 수년 동안 더 안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미래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남겨두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신장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자신의 결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가족 중 나이 드신 형제, 자매 혹은 매일 아침 인사하는 이웃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신장의 압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단 한 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심각한 부종, 급속한 신부전 진행 또는 훨씬 더 일찍 인공투석에 직면해야 하는 위험한 합병증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 부분에 다짐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과일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또는 신장 보호를 위해 저녁식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와 같은 한 문장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쉽고 친근하며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 내용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에 대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현명하게 더 주도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삶을 더 가볍고 더 굳건하며 더 자유롭게 살 방식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기계에 묶여 살지 않고 건강 약화 때문에 자녀나 손주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전신 건강을 관리하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 및 공익 목적을 지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관련 질병을 추적 관찰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주치와 상담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